윤석열, 김건희 관련 특검발 소식에 다소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대북 송금 사건의 최근 진행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심지어 파격적으로 5일간이나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어쩌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같은 법원 내에서 대법원과 상충하는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9일 송병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혐의 등 공판 준비 기일에서 올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절차 준비 등을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 앞서 이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부터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건 앞서 말했듯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무려 5일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 국민참여재판이 하루 동안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뤄지는 혐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에게 그야말로 날벼락인데,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날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 둘째 날에 국회법 위반, 셋째 날에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쟁점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국회법 위반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국회법 위반의 골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은 사실이란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이번 재판부가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솔직히 지금까지 언론은 연어 술파티가 거짓말인 것처럼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해왔고 당연히 법원조차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언론이나 법원의 기조와 달리 이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송병훈 재판장이 사실상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상당히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원제와 달리 구속력이 없으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일련의 흐름들, 또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에 분노한 민심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장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공소사실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해보자면 송병훈 재판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법원이 배척했던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 및 직원의 증언,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게 아닌지, 또 이는 엄연히 지금까지의 법원 기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명분을 쌓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이제라도 바로 잡힌다면 조심스럽지만 지난 6월에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판결이 이번 재판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히 말해 이 대북 송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대한민국 1타 강사인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거를 대북 송금 사건이긴 한데 같은 혐의인데 혐의를 외환거래법으로 두고 지금 이 대통령과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이 묶인 피고인으로 묶인 사건에서는 제3자 뇌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별건으로 기소하고 이 쪼개기 기수로 이렇게 한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요거를 이화영에게 신진우 부장이 9년 6개월을 때립니다. 2심 문주영 부장이 7년 8개월, 대법원에서 그 7년 8개월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이 완성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지됐다고 이거 안심하냐? 선생님도 안심하는 순간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에 이제 반박하는 사건들을 제가 끊임없이 단독 보도했었던 거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정원의 문건과 국정원 요원의 증언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나왔던 게 쌍방울의 법인카드, 연어술 파티 그 사용 내역이에요. 이걸 제대로 밝혀내려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특검이 3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1인입니다. 특검으로 가서 검찰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김성태가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그리고 이화영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여기서 신진우 부장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이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화영 부지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이를테면 이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 이전 부지사를 사면했다면 언론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 부지사의 죄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 보도들은 결과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신진우 판사부터 조희대 대법원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는 게 더 적합한 대처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송병훈 재판장이 이번에 상당히 전향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맞지만, 과연 대법원의 결정에 맞서는 간 큰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그저 판사 한 명의 담력에 모든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김종훈 기자가 말했듯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검 추진과 그에 앞서 법 왜곡죄나 사건 조작죄를 빠르게 입법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는데, 따라서 재판 상황 자체가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는 만큼 민주당도 손 놓고 있지 말고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법원과 검찰에 일격을 가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